이웃과 함께 통일을 수다로 풀어보는 삼촌들의 통일사방 김태훈입니다. 왠지 오늘 제 말투 좀 앵커 같죠? 안 그래요? 웃고 계셔. 아니 제가 오늘 약간 뭔가 좀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말도 떨려. 말도 떨려 지금. 옆에 어떻게 해야 돼? 나 오늘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초대 손님 직접 소개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암이라고 합니다. 현직은 네. 국민대학교에서 겸임교수이고요. 네. 올해 2월에 네. 북한학을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를 경제 앵커로 알고 네. 계세요. 왜냐하면 경제 프로그램을 워낙에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 보면 이분이 북한학을 했어? 공부를 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네. 그래서 저희 거 구독하셨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그 빚을 졌거든요. 제가 북한을 공부하고 탈북 청년들 공부할 때 이 네. 영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입꼬리 완전 올라간다. 숨기지 못하네. 제일 좋아하시네. 저도 이 고충을 알아요. 유튜브를 네. 지금은 뭐 간헐적으로 올리지만 한참 집중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나 구독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채널. 네. 네, 저는 진짜 그래서 야 진짜 열심히 사신다. 네, 근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드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예. 사람이 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제 박세암 기자님과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셨다고요. 사실은 학사에서는 전혀 이쪽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경제 뉴스를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또 대학원 공부는 북한학을 하셨는지. 근데 이게 다 일맥상통해요. 어렸을 때 일단 일본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이제 고등학교로 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큰 그림이 너는 일어를 할 줄 아니까 중국어 공부를 해서 동북아 정세를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과천외고 중국어과에 들어갔어요. 일언 할 수 있고 거기서 중국어를 공부를 해서 그래서 대학도 중국어를 전공을 하면서 나는 동북아 정세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정치외교학도 더블 메이저로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됐고 저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이 저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저희 때는 그 취업계를 내면은 학교 안 나와도 성적을 좀 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저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딜을 치셨어요 저한테. 그래 그럼 내가 석사 때 북한 관련 학과를 만들 건데 너가 여기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A+를 줄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인생이 갑자기 갈린 거예요. 어차피 정치학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관련 공부를 석사 때도 계속 할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면 정치외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나는 방송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 순수 학문을 방송하면서 같이 할 수 있을까? 뭔가 좀 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겠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학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근데 동북아 정세를 알려면 다름 아닌 한반도 문제를 알아야 되고 한반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난 북한학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석사를 북한학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박사 학위까지 따게 된 겁니다. 북한의 경제가 사실은 많이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요 사실은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어떤 이렇게 내수 경제를 좀 이렇게 또 활성화시켜서 또 순간 또 우리 이 경제를 좀 이렇게 서민 정책이라든지 서민 경제라든지 이런 걸로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북한에도 그럼 내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지적이셨어요. 북한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 곱하기 20, 10승 20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에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건데 그게 뭐냐면은 20개의 그 지역 경제에 10년 동안 공장을 계속 지어라. 지금 너무 평양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자. 20승 10 정책, 20 곱하기 10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김정은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막 현지지도 하고 뭐 연설하고 사람들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야 너네 공장 지어라. 그렇게 해서 내수 경제 활성화, 지방 경제 활성화 시켜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내수 경제 활성화시키고 공장을 지으려면 일단 공장을 지을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내에서만 납니까? 북한에서만 납니까? 밖에서 수입도 해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조달이 안 되는데 일할 사람도 없고 원자재도 없고 물자도 없고 유통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외국에서 제3의 루트로 물자를 들여오고 그렇게 해서도 돈이 없으니까 북한 내부에 있는 돈주라고 하는 북한의 자산가들한테 네. 돈 빌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 제3지대에서의 그 돈 거래가 더 활발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했고 그래서 북한 경제가 더 살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그런 북한에도 8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전 뭐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80층짜리 아파트는 어마어마한 높이인데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타워 팰리스 하면 막 너무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잖아요. 근데 북한의 80층짜리 아파트 잘 사는 사람은 거기 다 들어가고 싶고 살고 싶어 할 텐데 또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북한은 극장 국가잖아요. 뭐든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게 잘 살게 됐다는 걸 늘 홍보하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층 건물 진짜 이렇게 많이 지었어. 과학자거리 50층짜리, 그다음에 송화거리에 70층짜리, 또 어디에는 80층짜리 이 살림집 네네. 아파트.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인데 80층짜리 고층 건물을 지었다면서 엄청 자랑을 했어요. 이게 그 노동신문을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내용이 계속 나왔고 우리도 뉴타운을 계속 짓잖아요. 수도권에 사람들 많이 살게 하려고. 네. 평양에 매년 10,000가구씩 공급을 해서 뉴타운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을 되게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정책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아파트가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고층 아파트 누구나 살고 싶어 할 것 같고 뷰도 막 멋있고 평양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80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알 수 있어요. 몇 층 사세요? 전 그냥 주택입니다. 맞다. 주택이지. 네,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50층짜리 아파트에 50층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혹시 전기? 아, 전기요? 왜요? 전기가 없는 데서. 아니 북한 전기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북한으로 바로 응용해서 얘기하신 거구나. 혹시 그 네. 엘리베이터가 안 되나요? 와, 정확해. 역시. 맞아요. 그 북한은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80층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 타야 되잖아요. 네. 전기가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끊긴대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이 20층인데 6년 정도 살면서 전기 끊긴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한 번이니까 네. 에이 이러면서 걸어 올라가는데 밥 먹듯이 전기가 끊겨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면 20층 못 살 것 같거든요. 못 살잖아요. 차라리 참 힘들죠. 너무 힘들죠. 천국의 계단 20분 오르지 왜 내가 우리 집 올라가는데 20층을 맨날 다리로 어떻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부자들도 80층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전기가 계속 끊기니까 그거 계속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층 이상의 위에는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아니 고층에 안 살려고 한대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 곳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여기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그 민주평통자문위원이 한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데 전 세계 다 합쳐서 상임위원은 400명. 네. 극소수를 포함. 아 이게 뭐
전국에? 네, 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자문위원 중에서 그러네요. 상임위원은 400명. 그래서 뽑는데 많은 그 심사를 거쳐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렇죠. 네.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까. 맞아요. 네.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자문기구예요. 와, 대통령에게 자문을 멋지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번 분기에는 이런 의제를 가지고 평화통일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저희끼리 모여서 다 회의를 거쳐서 딱 예쁘게 작성을 하면 페이퍼로 그게 대통령실에 올라갑니다. 많은 분과들이 있어요. 저는 45살 미만의 청년들이 모인 청년 분과에서 청년분과. 특히 뭘 하고 있냐면 대표님과 비슷한 일인데 북한 이탈 청년들과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을지,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네. 그 대통령께 직접 이렇게 자문을 드려야 되니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하시는 일도 있는데 또 이렇게 상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시고 그런데 평소 그럼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 애정이 좀 있으셨는지요? 엄청요. 엄청. 제가 특히 이만갑하면서 네. 그 탈북 청년들이나 마찬가지인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만갑 녹화장에서 본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엽기도 하다가 마음이 정말 애리고 그래서 저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자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탈 주민이 3만 명도 채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극소수의 그야말로 우리가 보다듬어줘야 할 약자구나라는 거를 저는 체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 당위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한마디, 좀 이렇게 애정이 담긴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영상 편지예요? 영상 편지는 아니고 그냥 뭐 애정이 담긴 이야기, 메시지. 네. 저도 그렇고 저희 민주평통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총각 오빠? 총각 삼촌 오빠랑 부끄부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 그 한국에 오신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청년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십시오. 그 말을 할 때에도 내가 북한 말을 쓸까봐 위축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얘기해도 괜찮은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할 테니까 자신 있게 사회에 나오십시오.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가 그 북한과 관련된 퀴즈를 또 내요. 퀴즈를 맞히시면요. 세상 오픈 더 문이라는 핫한 카페 아세요? 브런치 카페인데. 거기. 예, 거기에 아시는구나.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퀴즈를 내는 시간인데요. 객관식이에요. 너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퀴즈에 도전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동퀴즈? 동키스? 저희가 유퀴즈 오마주예요. 그래서 예스 이렇게. 통일 퀴즈. 그래서 동퀴즈예요. 자, 동퀴즈? 예스. 네, 예스.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박세한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나온 퀴즈 문제입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땡땡땡이라고 부르고 땡땡땡이라 부르며 6.25 전쟁에서 승리한 날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날은 땡땡땡은 무슨 날인지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보기 들어갑니다. 그냥 주관식으로 할게요. 이러면 또 왜 그래요? 날 모르. 전승절. 몇 번? 몇 번? 오빠 왜 그래?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번까지 맞춰야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전승절 맞습니다. 역시 보기도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저희 이거 녹화하면서 보기도 듣지도 않고 바로 맞추시는 거. 가오가 어깨 뽕 만빵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MFP들이 좀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대표님 뵈서 정말 너무 아유, 무슨 반가웠고요. 정말로 되게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은 제가 진짜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오늘 미랄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MC 그럼 이제 계속 옆에서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피터 미안해. 앞으로 진짜 이렇게 되게 소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일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계속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늘 언제나 박세아님께서 가시는 길 힘찬 응원으로, 그리고 누가 혹시나 악성 댓글 달으면 저도 거기서 같이 함께 공격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 나와주신 박세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웃과 함께 통일을 수다로 풀어보는 삼촌들의 통일수다방, 오늘 박세아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웃과 함께할지 기대해주세요. 안녕.